네, 한노희 간사 이미자 의원입니다. 저출산 정책 발목 잡는 민주당을 규탄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른 학계 출산율을 보게 되면은 2023년 작년에 0.71, 올해에 0.67, 내년에 0.63, 26년에는 0.59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난임 치료를 받는 환자는 약 25만 2천 명 중에서 남성 난임 환자가 전체 35.4%인 9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것과 일가 육아 병행 가능한 유연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5일 난임 시술을 받은 남성의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공개했습니다. 그에 따른 연구팀 남성 난임자들의 겪는 어려움을 시술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난임 진단 직후 복합적 경험이라든가 가족들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배우자와의 관계 악화, 난임 시술 공개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이런 공통 경험을 갖고 있고, 또한 직장에 휴가 내기가 어렵고 시술 일정은 보통 가기 전에 결정해야 되는데 휴가 일정을 회사에 미리 알리기가 어렵고 중요한 업무와 시술 일정이 겹치면 휴가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환 채취술은 일주일가량 휴식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하루밖에 안 주고 급여 제한적이고 약제비도 여성의 몇 배가 되는데도 이런 모든 부분 경제적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여성 중심으로 설계된 난임 치료 정책에 남성도 포괄적으로 포함해달라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는 20대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 여러 가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의 정책에 의하면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철폐했습니다. 횟수 제한 완화 16회에서 20회로 했습니다. 남성 난임 검사 비용 무료했습니다. 자녀 출생 후 1년간 100만 원 부모급여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관련되어 있는 난임 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는 거라든가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즉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것과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해서 총 3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심의해 주지 않아서 이 부분이 12월 18일 날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출산 정책을 발목 잡는 민주당을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